자, 우리 군의 정보가 군사 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라는 안타까운 소식. 이와 관련해서 조금 또 황당한 내용이 있어서 다음 순위로 준비해봤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핵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들을 베트남으로 불법 유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이 네 번째 순서로 준비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5년 동안 이 해외로 불법 수출된 이 전략 물자들 총 2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013년도에는 18건 정도 했는데, 자, 2017년 올해는 1월에서 7월까지만 벌써 112건이 불법 수출된 전략 물자 적발 상황입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주로 어떤 내용들이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건가요? 주로 핵 무기를 만들고 네.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하는 그 재료들 또는 네. 통신기기들 네.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유출이 되었다. 네. 그냥 전략 물자니까 네. 그런 것인데 이제 그 머신닝 센터라고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전부 다 핵을 만들고 네. 핵폭탄 탄두를 만들고 네. 또 미사일의 그 재료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얼마나 그 미사일의 재료들이 그 네. 은밀하게 취급이 되는가 하면은 아주 첨단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래픽 카드도 좋습니다. 게임기 같은 거. 네. 게임기 같은 거에 그래픽 카드를 떼서 이 탄도미사일의 또 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까지 다 통제가 되는데 네. 무방비로 지금 날아간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공산군이 붕괴된 다음에 네. 하센나르 협정이라 해가지고 해외에다가 불법으로 무기와 관련된 그 기술이 나갈 수 있는 걸 우리가 그 규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무기와 관련된 그 기술이 밖으로 유출됐을 경우에는 네. 상당히 심하게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한 10년 정도 사이에 저런 문제가 제기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다시 제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번 기회에 아주 엄격한 규제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로 어떤 전략 물자들이 동남아시아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대량 살상용 생화학 무기 재료도 무려 71건이나 유입이 됐을 것으로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보안 네트워킹 장비, 미사일 제조 관련 장비, 자, 총 194건이 불법으로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장비들 몇 가지만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머시닝 센터, 무슨 선반 기계처럼 생겼는데요. 주로 구멍을 뚫고 속을 파내거나 면 깎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볼링공처럼 동그란 것을 깎을 때 쓰는 그런 장비라고 하는데, 자,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핵탄두 있지 않습니까? 네. 핵탄두를 이렇게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계고, 그다음에 미사일도 굉장히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미사일도 이렇게 미사일의 표피를 깎거나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뉴스탑10 팀이 제작해놓은 이 핵 분열탄 모형이죠. 김정은이 5차 핵실험 때 완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핵 분열탄의 핵탄두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생겼는데 바로 이 핵탄두를 깎아내기 위한 장비가 이 머시닝 센터라고 해서 동그랗게 공을 깎는 그런 선반 같은 예를 이런 거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핵탄두를 만들려고 하면 저 내부에 기폭 장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뉴스탑10 팀은 저거 어떻게 만들어질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 아마도 붙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용접을 해서 붙이면 압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을 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기계를 가지고 가면 네. 탄두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저희는 이거 붙인 게 아니라 안에 핵은 없습니다. 자, 예, 겉에 모양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것이 중국의 단동의 훅샹그룹이라고 네. 북한에다가 저런 기계를 팔다가 제재를 받았는데, 네. 우리 기계가 저게 일단은 북한 넘어간 건 아니고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네. 중국의 사간 중국 사람이 그게 북한과 중국의 합작 기업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군요.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압력 변환기, 압력을 전압 또는 전류로 변하는 장치, 이런 것도 뭐 미사일이나 저거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육분화 우라늄을 먼저 만듭니다. 네. 우라늄을 옐로우 케이크라 해서 네. 케이크를 만든 다음에 그걸 기화시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기화시키면 압력이 변하는데 네.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압과 전력을 변해서 압력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측정해주는 장비.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핵무기 만드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장비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동남아 또는 중국으로 수출했는데 북한으로 유입된 이 무기 만드는 재료 또 세 번째 대표적인 게 내방사선 컬러 카메라. 이거는 뭐 하는 데 쓰인? 방사선의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네. 즉 그 핵물질의 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방사능 즉 이제 방사능 시설들, 핵 네. 시설들, 우라늄 농축하는 곳이라든지 플루토늄 추출하는 곳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설치하는 뭐 그런 카메라인데 네. 제가 여기서 밝히자면 몇 년 전에 모 기관에서 간첩을 잡았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잡았어요. 이런 것을 북한에 중계하는 간첩을 잡았는데 제가 그때 관여했던 건 뭐냐면은 탄도미사일이 페어링 분리해서 단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탄도미사일과 통신한 통신 그 시뮬레이터를 네. 그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에 넘겨주다가 모 기간에 적발됐습니다. 그거 굉장히 핵심 장비 아닙니까? 가이던스라고 그렇죠. 해서 미사일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비가 완전히 있는데. 그 핵심 장비인데 네. 그걸 모 기관에서 체포를 했고 네. 이게 어떤 물건인지를 제가 증언을 했는데 네. 정말 황당하게도 법원에 가서 재판을 했는데 최종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제가 봤을 땐 완전 간첩인데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간 장비들이 저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요, 북한으로 실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이게 막을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통해서 남한에 있는 장비들도 북한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겁니까? 충분히 열려 있고 아마 중국제나 우리나라 이런 저런 부품들이 없으면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 ICBM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제품을 직접 북한이 사용한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죠. 네. 지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몇 가지 장비 중에 우리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수출하는데 이제 출처 세탁을 한단 말이죠. 바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파키스탄이나 또 비엔남이나 중국이나 이거 출처 세탁을 해서 돌아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법에서 심판을 내리려도 이제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그 은폐가 되고 있고 또 뭐 유효 기간이 있어가지고 5년이 지나면 이게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북한에 들어간 걸 직접 증거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 증거주의 재판에서 우리가 또 이길 수가 없고 이런 취약점들 또 지난해는 뭐 얼마 전이죠 뭐 우리 타이어를 또 북한이 우리 삼국을 통해서 수입을 해갔는데 이것도 역시 다 군수 장비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사실 봉쇄하지 않으면은 네. 뭐 의사 조치나 이런 게 참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군사 기밀,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각종 장비들까지도 중국을 통해서 또는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까운 내용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